며느리의 말 한마디에 저는 그대로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삶을 포기하려던 순간, 지금 채널 구독을 하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빠르게 만날 수 있습니다. 그날은 남편이 떠난 지 꼭 3년째 되는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이젠 혼자 두지 않을게요. 우리 집으로 오세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따뜻할 수 없었습니다. 혼자 사는 시골집은 조용했고, 그 조용함 속에 묻혀가는 제 숨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밥 한 끼를 차려도 말 한마디 없이 먹고 치우는 일이 당연해진 그 생활에 사람의 온기가 스며들 수 있다는 생각에 반가웠습니다. 저는 반찬 몇 가지와 오래 쓴 베개, 그리고 작은 화분을 챙겨 서울로 올라갔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어머님, 여기 방 쓰세요. 겨울이니까 따뜻하게 해뒀어요. 손주는 두 팔 벌려 안겼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에 오셔서 진짜 좋아요. 정말 가족이란 거 마음 하나로 따뜻해지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상상도 못한 채 처음 한두 달은 평화로웠습니다. 아침엔 국을 태우고 도시락 반찬을 챙기고 빨래를 널고 청소를 했습니다. 힘든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집에 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감사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일은 조용히 스며들듯 시작됐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이 점점 딱딱해졌습니다. 제가 부엌을 쓰며 그날은 꼭 물걸레질을 다시 했고, 손주에게 건넨 간식은 슬쩍 치워져 있었습니다. 처음엔 기분 탓이라 여겼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도 모르게 불편하게 했나 보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식탁에 제가 준비한 반찬을 며느리가 이건 좀 짠 것 같아서요. 하며 손에 들고 냉장고로 가져가 버렸을 때 저는 그 눈빛에서 알았습니다. 넌 빠졌으면 좋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거실에서 쨍 소리가 났습니다. 잠에서 깨 부스스 문을 여니 며느리가 무릎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뒤로는 깨진 유리컵이 있었습니다. 놀란 아들이 괜찮냐 묻자 며느리가 믿을 수 없는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가 문 열면서 밀치신 것 같아요. 괜찮아요. 저 안 다쳤어요. 하지만 저는 그 문에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저는 방 안에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왜 그렇게 말을 했는지 저는 순간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며느리의 눈치를 더욱 보며 말수가 줄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멀쩡히 등교한 손주가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땅콩 버터가 들어간 빵을 먹어 문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손주는 땅콩 알레르기가 심했습니다. 저 역시 잘 알고 있었죠. 아들 내외는 헐레벌떡 응급실로 향했고
늦은 밤 돌아왔습니다. 저는 혹여나 손주가 잘못될까 전전긍긍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어떻하니? 잠들지 않고 기다리고 있던 제가 거실로 나오자 아들은 흠칫 놀랐습니다. 며느리는 말 없이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어머니, 손주 간식으로 싸준 샌드위치에 땅콩 버터 넣으셨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그럴 리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는 제 말에 아들은 한숨을 푹 쉬더니 알겠다는 듯 끄덕였습니다. 어머니가 만든 샌드위치에서 나왔다던데. 알겠어요. 나는 무어라 더 말하고 싶었지만 아들은 금세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너무나 억울하고 의문스러웠습니다. 집에 땅콩, 버터는 있지도 않았을 텐데 혹여나 싶어 주방을 뒤져보는데 부엌 쓰레기통이 문득 눈에 들어왔습니다. 쓰레기통을 뒤져보니 조그만 땅콩 버터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샌드위치에 딱 한 번만 쓰면 될 정도의 양만 쓰고 버려진 땅콩 버터 통이 제가 아니며 아들 내외뿐인데 그럴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소름이 끼쳤습니다. 며느리가 설마 자기 자식을 그럴 리가 없겠지 싶으면서도 통잠을 이루기 어려웠습니다. 손주는 다행히 빠르게 응급실을 간 덕분에 별 탈 없이 돌아왔고 우리는 다시 평범한 일상을 보내는 듯 했습니다. 이따금 며느리는 손주에게 차려준 제 음식을 보고 인상을 찌푸리거나 슬쩍 가져가 버리고는 했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아들의 가정에 불화를 일으키고 싶지는 않았으니까요. 아들이 나를 비우는 날이며 며느리의 타박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국이 짜다며 싱크대에 부어버리고는 다시 해오라고 하는 경우도 빈번했죠. 어느 날 오랜 출장에서 돌아온 아들은 제 방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시골집에 며칠 내려가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집이 좀 예민해져서요. 예민한 건 가족이 아니라 신뢰가 가기 시작한 마음이었습니다. 뭐 때문에 화가 나신지는 모르겠지만 애 엄마한테 손찌검 하신 건 선 넘은 거예요. 손찌검이라니 며느리가 또 거짓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아니라는 내 말에 아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 뒤에는 뺨이 발갛게 부어오른 며느리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뺨이라도 친 건지 기가 찼습니다. 저는 말없이 짐을 쌌습니다. 며느리는 끝까지 문 밖까지 나오지 않았습니다. 손주는 서운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그렇게 아들의 집에서 쫓겨났습니다. 다시 돌아올 줄 몰랐던 시골집은 너무나 차갑고 어두웠습니다. 더 이상 살아갈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며칠 뒤 손주의 전화를 받기 전까지는 얼마 안 가 손주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할머니 홈캠 있었던 거 아세요? 홈캠이 뭐니? 집에 다는 CCTV 같은 거요. 사놓고 고장난 줄 알았던 건데. 사두고 작동이 안 돼. 방치되어 있던 홈캠은 거실 구석에 놓여 모두에게 잊혀진 존재였다고 했습니다. 며칠 전에 그게 생각나서 버리려고 했다가 혹시나 해서 봤는데 손주가 열어본 영상에는 며느리가 혼자 거실에 있다가 컵을 일부러 떨어뜨리고 다친 척 연기하는 모습, 제게 온갖 시중을 시키는 모습, 심지어는 제가 손주 가방에 넣어준 샌드위치에 슬쩍 땅콩 버터를 넣는 모습까지 찍혀 있었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바보였어요. 그 말에 저는 웃지도 울지도 않았습니다. 얼마나 놀랐니? 괜찮다. 며느리는 결국 떠났다고 했습니다. 영상 증거 덕에 이혼은 수월하게 끝난 듯 했습니다. 나는 다시 아들네로 올라가 행복한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손주가 그날 홈캠을 보지 않았더라면 나는 억울함에 사무쳐 삶을 끝냈겠죠. 지금도 그 영상은 지우지 않고 간직해두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거짓 앞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지금 채널 구독하기,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매일 역대급 인생 썰만 들고 옵니다. 매일 극장이었습니다.